명동 광장은 파리의 부드러운 아침 햇살 아래 대화와 끊임없이 흐르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으로 북적였다. 서연은 작은 카페 테라스에 앉아 가죽 노트에 선을 긋고 있었다. 주위가 산만한 관찰자에게는 그저 평온한 순간을 즐기는 평범한 여성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날카로운 시선과 자신감 넘치는 자세는 매우 다른 인상을 주었다. 찬우는 흠잡을 데 없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인 그녀를 즉시 알아챘다. 그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군중 속에서 의심스러운 무언가나 누군가를 살폈다. 그 여자는 그의 주의를 끌었다. 검은색의 간소한 차림이었지만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태도였다. 아마도 그녀의 불안할 정도로 차분한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주변의 소란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는 주저없이 그녀에게 다가갔고 발걸음은 굳건했고 몇몇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부인 그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어조는 인사라기보다는 명령에 더 가까웠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눈을 돌렸고 그녀의 시선은 마치 그가 풍경의 한 조각인 것처럼 그 남자를 훑어보았다. 도와드릴까요? 경관님. 그녀는 차분하고 거의 초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찬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서류를 보여주세요.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문제가 있나요? 질문할 필요 없어요. 서류 보여주세요. 그는 딱딱하게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그 광경을 지켜보기 시작했지만 찬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따르는 데 익숙했다. 서연은 천천히 가방을 열고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찬우는 조급하게 그것을 움켜쥐고 뭔가 이상한 것을 찾고자 하는 듯 살펴보았다. 그가 신분증을 그녀에게 돌려주자 그의 표정은 더욱 닫혔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야? 그는 갑자기 물었다. 커피 한잔 하고 있어. 그녀는 그가 없는 것처럼 간단히 대답하고 노트로 돌아갔다. 그 반응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권위의 확실한 인물이 되는 데 익숙한 찬우를 짜증나게 했다. 그는 서연의 무관심에 당황했다. 그녀는 그의 힘에 면역이 있는 듯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이상한 현상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한 커플이 격렬하게 속삭이며 터무니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찬우는 그들에게 잠깐 시선을 던졌지만 그의 초점은 금세 서연에게로 돌아갔다. 지금 당장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아 그는 명령했다.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보고 싶어. 서연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닫고 테이블에 올려놓고 팔짱을 끼고 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 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가방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상한 소리가 나서 걸음을 멈췄다. 근처에 앉은 커플이 더 큰 소리로 속삭이고 있었는데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장황한 설명처럼 들렸다. 찬우는 주변을 둘러보며 광장의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당혹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지만 서연에 대한 좌절감이 그것을 압도했다. 일어나, 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서연은 움직이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준비됐어. 찬우는 턱을 꽉 다물고 손에서 퍼지기 시작한 떨림을 억누르려고 했다. 그의 모든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것을 보여주기를 거부했다. 그는 이번에는 더 강하게 명령을 반복했다. 일어나. 지금. 서연은 마치 당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아이를 관찰하듯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묘한 미소로 말려 찬우의 짜증을 더 깊어지게 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차분함이나 평화로운 태도가 아니라 그녀가 그의 권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방식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금 전에 커플이 이제 일제히 웃고 있었다. 마치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농담을 나누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터지는 웃음소리였다. 여자는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는 하늘을 가리키며 횡설수설했다. 이제 긴장한 찬호는 서연에게로 돌아섰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나한테 묻는 거야. 경관님. 그녀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대답했다. 상황을 통제해야 할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어. 도발이 적중했다. 이를 악물고 찬우는 무전기를 잡고 전화를 걸었다. 지원 필요. 생 미셸 광장. 불안정한 상황. 대응하세요. 무전기가 딱딱거렸지만 답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굳건히 하려고 애쓰는 듯 더 느리게 부름을 반복했다. 다시 한번 침묵. 그러는 동안 이상한 행동들이 늘어났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광장 한가운데에 멈춰 서서 마치 터무니없는 춤에 갇힌 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돌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은 바닥에 앉아 단절된 구절들을 중얼거리며 공허함 속에서 눈을 떼었다. 전체 장면이 혼란스러운 안무처럼 보였다. 찬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무전기를 자신과 세상 사이의 장벽처럼 앞에 들이밀었다. 그리고 서연,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내가 있지. 그는 비난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서연은 팔짱을 끼고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난 그냥 커피 마실 뿐이야. 왜 아무것도 계획대로 안 되는지 궁금하지 않아. 찬우는 긴장한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은 좌절의 외침처럼 들렸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의 가방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귀가 먹을 지경이었다. 마치 모든 사람이 동시에 말하는 것 같았고 억양과 언어가 뒤섞여 점점 더 큰 소리가 나며 그의 존재의 모든 섬유를 압도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숙한 얼굴이나 랜드마크를 찾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존재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만. 그는 소리치며 서연에게 돌아섰다. 무슨 일인지 안다면 지금 말해. 서연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녀는 무장해제하는 침착함으로 말했다. 어쩌면 문제는 당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도 몰라. 찬우는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자 얼어붙었다. 그는 자기소개를 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았어? 그는 더 조용해졌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응시했고 그녀의 눈은 찬우가 알아들을 수 없는 강렬함으로 반짝였다. 그녀를 압박하기도 전에 더욱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주변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씩 각 얼굴이 찬우가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전직 동료, 이웃, 심지어 몇 년 만에 본 먼 친척이었다. 그는 눈을 깜빡이며 얼굴을 문질렀다. 그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더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의 주변의 모든 얼굴은 익숙한 사람들의 왜곡된 버전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거의 의자를 넘어뜨릴 뻔했다. 이럴 수가 없어. 그는 서연보다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왜 안 돼? 서연이 날카로운 어조로 물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정확히 보고 있을 겁니다. 찬우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 공기가 무겁고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군중 속의 목소리들이 계속되었고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불협화음 같은 불협화음이 들렸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왜곡된 기억들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가 깨어 있는지 아니면 악몽에 갇혔는지 알 수 없었다. 이건 심리적인 거야. 그는 소리치며 서연을 향해 비난조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나를 조종하려 한다고 말하지 마. 서연은 계산된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조종한다고? 그렇게까지 믿지 마. 경관님. 아마 이 모든 게 당신 내면에 품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걸 거야. 그만. 찬우가 소리치며 그녀에게 다가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위협하기 전에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녀의 몸짓은 시간을 멈추는 듯했다. 목소리들이 즉시 멈췄다. 광장 전체가 완전히 고요해졌다. 찬우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동상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 광경을 살피며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고 했다. 혼란은 나타난 것만큼 빨리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은 방금 겪은 일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그는 속삭임으로 목소리를 줄였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침착하게 코트 소매를 고쳤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앞에 섰지만 복종의 흔적은 없었다. 넌 통제하는 걸 좋아해. 찬우. 넌 책임지는 걸 좋아해. 하지만 말해봐. 여기서 뭘 통제하는 거야? 이 장소? 이 사람들? 아니면 그냥 내 편견? 뭐라고? 찬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떨렸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알파가 되는데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땅이 그의 발 밑에서 미끄러지는 듯했다. 저는 경찰관이에요. 제 일은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고 그녀의 시선은 이상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맞아요. 그게 바로 당신이 여기서 다투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이 아니겠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 사이의 공간을 좁혔다.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은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찬우는 뒤로 물러섰지만 다시 권위 있는 자세를 취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서 이러는 거야. 서연은 살짝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중요해. 아니면 진짜 문제는 내가 있는 것에 대한 내 반응인가? 찬우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날카로운 소리, 거의 전자식 삐 소리 같은 소리가 그를 방해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을 찾았지만 소리는 사방에서 한꺼번에 들려오는 듯했다. 그의 주변에서 동상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움직임이 느리고 조화롭고 신중하게 안무된 춤 같았다. 이 모든 게 설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는 절박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다. 그럼 테러리스트 요원들이 이 사람들인가? 이 살인이 뭐지? 서연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고
짧고 소름 돋는 소리였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 그녀는 주변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모든 움직임, 모든 말, 모든 결정은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 고안된 거고, 지금까지 내가 의심했던 걸 정확히 보여줬어. 미쳤어, 찬우가 반박했지만 그의 어조에는 이미 확신이 없었다. 그는 상황이 자신의 이해를 넘어 미끄러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서연은 다시 당황스러운 무관심으로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아니면 그냥 내가 인정하지 않으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 찬우는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무전기를 잡았다. 중앙, 찬우 경관입니다. 응답하세요. 즉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달랐다. 평소의 정전 간섭 대신 목소리가 응답했지만 그것은 동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서연의 목소리였다. 백업, 그 목소리는 서연의 목소리와 똑같이 차분하게 물었다. 누군가가 당신을 구하러 올 것 같아. 찬우는 마치 그를 태운 것처럼 라디오를 떨어뜨렸다. 혼란과 두려움으로 커진 그의 눈은 다시 한번 서연을 응시했다. 너 뭐야? 그는 속삭였다. 진짜 시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찬우, 서연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마주할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찬우는 논리적인 설명이 나오기를 바라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 광경은 점점 더 어처구니 없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되는 체스말처럼 정확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어느 것이 더 불안한지 확신할 수 없었다. 초현실적인 동기화인지 아니면 서연이 이 이상함 속에서도 완벽하게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인지. 이건 농담이야. 그는 서연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를 위협하는 거야. 뭔가 군사적 계략이야. 서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즉시 대답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광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사람들이 분수 주변에 완벽한 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손짓 하나로 그들을 모두 동시에 멈추게 했다. 찬우는 척추에 오한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왜 그렇게 진지해? 찬우,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가 이제 조용해진 광장에 울려 퍼졌다. 여기서 통제권을 주는 건 내가 아니야. 결국 군복을 입은 건 내가 아니냐. 내가 여기에 장교야. 그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예전만큼 단호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그럴 권리는 없어. 서연은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모욕할 권리가 있고 그들이 당신에게 맡긴 작은 권력을 남용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의 눈을 응시했다. 아니면 당신이 여기서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통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로 누구인지 직면하는 것일지도 몰라. 찬우는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진실은 얼음 파도처럼 그를 강타했다. 처음부터 그는 서연을 용의자로 취급할 권리가 있다고 느꼈다. 그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의 눈에 그녀가 정상성에 대한 그의 비전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혔고 서연의 말 하나하나가 그의 방어력을 산산이 부수는 듯했다. 그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서연은 짧은 휘파람을 불었다. 한 여성이 군중 속에서 즉시 나타나 그들에게 다가갔다. 찬우는 그녀를 즉시 알아봤다. 그녀는 경찰학교 시절의 옛 동료였고 그녀가 그 일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싫어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서연 옆에 멈춰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았다. 이건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여기 있어. 서연이 의미심장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다른 휘파람 소리와 함께 여러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찬우는 그들 모두를 알아봤다. 전직 동료, 오랜 친구, 심지어 다른 도시로 정근을 간 줄 알았던 상관까지. 그들 각자는 공허하면서도 판단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이 모두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기 위해 온 것 같았다. 그리고 너는 누구야? 나한테 뭘 원하는 거야? 찬우가 소리쳤고 그의 목소리는 이제 공포로 가득했다. 서연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고 찬우는 그녀의 존재의 힘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갔다. 찬우,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눈을 뜨게 해. 지금까지 너는 내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으니까. 선입견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 원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모욕할 수 있다고 믿는 것, 미친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귀에도 그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정말로 난 내 일을 했을 뿐이야.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에 맞지 않는 첫 번째 사람에게 두려움과 편견을 투사한 거야. 찬우는 다시 한 발 물러섰지만 갈 곳이 없다고 느꼈다. 주변 군중이 보이지 않는 벽처럼 좁아지는 듯했다. 그의 눈은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아 움직였지만 그가 찾은 건 팔짱을 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서연뿐이었다. 하지만 넌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그녀가 물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정말로 알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그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서연은 한숨을 쉬며 코트 안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다. 그녀가 신분증을 들어올리자 진실이 천둥처럼 그에게 쏟아졌다. 프랑스의 정예 개입 부대인 잭네 상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서연 사령관. 나는 내 상관이야. 찬우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굽히지 않았다. 훈련장. 시나리오. 여기는 내 영역이야. 찬우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고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말이 되었다. 사람들, 이상한 행동, 서연이 주변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면을 벗었다. 너는 이 시뮬레이션을 위해 선택되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내가 진짜 누구인지 알아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찬우, 당신은 배지를 달면 안 될 남자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찬우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연의 신분증을 마치 터질 폭탄인 것처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지만 그는 방금 밝혀낸 잔혹한 진실을 반박할 만한 어떤 추론도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이건 실수야.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가냘펐다. 넌 내 상관이 될 수 없어. 프랑스에서 가장 명망 있는 부대를 이끄는 흑인 여성. 서연이 그를 대신해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아이러니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이해해.
하지만 찬우, 여기서 유일한 실수는 내가 판단을 초월한다고 믿었던 거야. 찬우는 상황을 다시 장악하려 했지만 서연이 하는 말마다 그의 방어가 무너졌다. 그는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모든 친숙한 얼굴은 침묵의 판단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다. 그는 서연만이 그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넌 이해하지 못해. 그는 폭발했고 그의 분노는 그의 절박함을 가렸다.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었어. 넌 의심스러워 보였어. 내가 개입할 권리가 있어. 서연은 팔짱을 끼고 그에게 살짝 기대었다. 개입할 권리인가? 아니면 권한을 남용할 권리인가? 그녀는 그의 얼굴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까지 더 가까이 다가갔다. 말해봐. 찬우. 나를 택했어. 여기엔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고 군중 속에는 다른 얼굴들도 있었어. 왜 나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답을 알고 있었지만 큰 소리로 말할 용기가 없었다. 내가 널 살려줄게. 서연이 말을 이었다. 내 색깔을 봤기 때문이야. 내 생각에 카페에 혼자 앉아있는 흑인 여성은 뭔가 잘못한 게 분명하니까. 너는 편견에 따라 행동했어. 찬우. 그게 무엇보다도 내가 이 제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찬우가 항의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시뮬레이션은 끝났어. 텔이 선언했다. 예스가 고장났어. 손가락을 튕기자 주변의 요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광장을 떠났다. 찬우는 서연과 마주했고 서연은 마지막으로 찬우를 바라보고는 등을 돌렸다. 배지와 무기를 내일 아침 부서에 가세요. 그녀가 말했다. 이게 당신이 받을 마지막 자비의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찬우는 광장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고 허리띠에 배지를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산처럼 무거워졌다. 주변 세상이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 카페의 테라스는 대화로 활기를 띠었고 태양은 계속 파리를 비췄다. 하지만 찬우에게는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시뮬레이션을 엿볼 수 있기를 바랐지만 친숙한 얼굴, 의심스러운 몸짓은 보이지 않았다. 서연은 사라졌다. 방금 전에 그를 둘러싼 요원들처럼. 그의 마음속에는 침묵만이 남았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씁쓸한 진실만 남았다. 그는 얼굴을 쓰다듬으며 서연의 말을 이해하려고 했다. 당신은 내 피부색 때문에 나를 선택했어요. 그 문장은 마치 주문처럼 울려 퍼졌고 자신의 편견이 그를 이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서연의 말을 무효화할 수 있는 주장을 찾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벨트에 있는 배지와 무기를 보았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는 그것들을 벗어서 가까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그는 천천히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이렇게 찬우는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했다. 이 긴박하고 극적인 이야기가 당신을 사로잡았다면 이러한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구독하여 감정, 성찰, 그리고 당신을 느끼게 할 소리로 가득 찬 다가올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또한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댓글을 남기고 친구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함께 이 강력한 메시지를 퍼뜨립시다.